이런 의미죠. 따라서 앞에 격분의 특징에 따른 결과니까 따라서라는 말이 와야겠지. 정답은 3번. 격분의 물결은 종종 아주 낮은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밖에 지니지 않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여기까지 바로 격분이 갖는, 격분의 감정이 갖는 특징을 썼어요. 따라서 이런 격분을 쉽게 드러내는 사회를 필자는 격분사회라고 했고, 이 격분사회는 스캔들의 사회다. 그러니까 어떤 공적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뒷담화를 하는 거죠. 스캔들. 어떤 특별한 상황에 갑자기 흥분하여 즉 화를 내는 그런 격분사회는 스캔들의 사회다. 이런 사회에는 침착함, 자제력이 없다. 격분의 물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항기, 히스테리, 완고함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대화도,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격분 속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의 구조를 갖춘 안정적인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의 놀이를 위해서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 때고 화를 내고 또 흥분해가지고 말을 한다면 이 지속적인 논의나 혹은 화합을 위한 토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른바 분개한 시민의 염려라는 것도 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자신에 대한 염려일 뿐이다. 즉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화가 났다가도 얼마 못 가 가라앉는데 개인적으로 받는 모욕이나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갑질에는 격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격분은 공공의 논의에서는 즉 우리가 꺼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격분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잠깐 냄비가 끓듯이 끓다가 결국 사라져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과제가 논의되는 걸 보면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을 이 필자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냄비 같은 사회라는 얘기죠. 한창 어떤 화제에 대해서 들끓다가 결국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이런,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개혁하고 바꾸는 데에는 몹시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붕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잠깐 그런 붕괴가 일어났다가도 다시 그 사건이 되풀이되거나 아니면 그 화재가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것도, 예를 들어 이 하청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을 때 우리는 자기가 막상 닥친 일이 아닐 때 그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기는 미흡하고 화만 내는 거죠. 아니 또 사람이 죽었어? 하고 화만 내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는 소홀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후졌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과거에 이런 즉 김영균 씨나 이런 분들이 하청직 노동자가 죽었을 때